더불어민주당의 8.28 전당대회 대진표가 윤곽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대진표는 사실상 이재명 의원 대 97그룹 주도로 짜여 있는데요. 97세대 첫 주자로 민주당 당대표에 도전장을 낸 강병원 의원 모시고 출마 의견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자, 90년대 학번 70년대생 97그룹. 이게 이제 좀 익숙한 용어가 됐습니다. 97세대 당권 주자로 첫 테이프를 끊으셨는데 민주당 전당대회가 우리 강 의원께서는 낡음과 새로움이 바뀌는 전대가 돼야 된다 이렇게 강조하셨거든요. 어떤 말씀인지 출마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저희 당이 연이은 선거 패배를 했습니다. 아마 우리 국민들께서는 우리 당이 뭔가 새롭게 황골탈퇴하기를 간절히 원하실 것 같습니다. 근데 그 황골탈퇴의 상징은 새로운 인물이 등장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작년에 국민의힘에서 당대표로 이준석 당대표가 등장했을 때 우리나라 깜짝 놀라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저런 새로운 인물들을 선택했던 것에 대해서 저는 우리 민주당에도 그런 강력한 충격이 필요한 것 아니냐. 네. 그럴 때만이 저희 당에 갖고 있는 뭔가 신뢰가 없고 책임지지 않고 뭔가 패배의 이런 그 부정적 이미지를 싹 걷어내고 예. 당이 정말 바뀌었구나라고 느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바뀌어야 대한민국 정치가 바뀌고요. 또 정치가 바뀌면은 우리 대한민국이 바뀌지 않겠습니까? 예. 저는 그러기 위해서는 새로운 인물, 바로 혁신과 통합을 이끌 97세대의 선두 강병원 등장이 필요하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강 의원께서는 당대표 출마 선언하시고 행보들이 좀 주목을 받았습니다. 봉하마을도 다녀오셨고 또 전남, 전북, 영호남을 아우르는 그런 행보, 또 김동연 경기지사도 만나셨고 정세균 전 총리도 만나셨거든요. 어떤 얘기 주로 들으셨습니까? 쭉 이렇게 많은 분들 찾아뵙고 예. 경청도 하고요. 또 제가 가지고 있는 우리 민주당을 어떻게 쇄신과 통합으로 이끌지 저의 구상도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일단 봉하마을은 네. 노무현 대통령이 계신 곳이기 때문에 저의 정치가 시작된 바로 그분과의 인연으로 저의 정치가 시작이 됐거든요. 그래서 제가 2002년도에 회사원 생활 중에 이 노무현 후보를 보고 저런 분을 도와야 대한민국의 국격이 수준이 높아지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회사에 사표를 내고 캠프에 가서 돕고 또 그래서 수행비서도 하고 청와대에서 모셨는데요. 대통령님께는 정치하지 말라는 말씀도 하셨는데 가서 한번 상의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어떻게 하면 좋을지. 그랬더니 답이 없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혼자 사고를 쳐서 당대표 출마를 결심을 했고요. 그렇죠. 김혜영 의원을 만나서는 저도 친문의 일원이었는데 문재인 정부에 있으면서 문재인 정부가 국민과 조금 어긋날 때가 있었는데 그게 부동산이라든지 추윤 갈등 이런 국면이 있었는데 그때 좀 김혜영 의원과 같이 쓴소리를 하지 못했던 저 자신에 대해서 반성하고 그때 열심히 해줬던 김혜영 의원에게 미안함을 전하기 위해서 만나러 갔고요. 우리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만나서 정말 우리 당의 또 새로운 희망 중에 한 분 아니십니까? 저는 그래서 우리 경제 위기에 대한 해법과 우리 지난 대선 때 김동연 그 경기도지사가 없었으면 저희 당의 공약 중에 뭔가 국민의 기억될 만한 공약이 없었을 거예요. 근데 정치 교체라는 시대 교체라는 큰 정치 개혁 과제를 던져주셨기 때문에 그때 같이 그 얘기를 좀 나눴습니다. 또 정세균 전 총리를 만나 뵀더니 우리 당이 좀 단결과 통합으로 꼭 좀 갔으면 좋겠고 또 윤석열 정부의 이런 막합파시 국정 운영에 대해서 큰 우려하시는 것들 같이 나눌 수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당대표하면 선거 국면의 당대표의 가장 큰 힘은 공천권이거든요. 근데 공약에 보면 굉장히 차별화됩니다. 당대표가 되면 공천권을 내려놓겠다.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십시오. 저는 우리 당을 분열과 갈등이 아니라 좀 통합으로 한번 이끌어 보겠습니다. 분열과 갈등이 아닌 통합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뭔가 개파의 대표가 또 나온다거나 뭔가 좀 책임 있는 분이 또 나오게 된다라 그러면은 책임 공방을 해야 되고 또 개파 싸움이 되기 때문에 통합으로 가는 게 조금 요원해지겠죠. 또 이게 우리 당의 전당대회가 매 전당대회마다 자꾸 개파 싸움을 하고 줄 세우게 하는 이유는 뭔가 당대표가 이 공천권을 전행할 거라는 그런 뭔가 불안감이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특정 인과 특정 세력에 의해서 당의 공천권이 좌지우지되는 걸 막기 위해서는 당대표가 갖고 있는 이 공천권을 선의에 기대지 말고 이 공천권 자체를
중앙위원회에 옮김으로써 1인에 의한 공천이 아니라 시스템 공천, 그리고 전행이 아니라 공정공천을 함으로써 이런 우리 당원들의 그리고 우리 당의 구성원들의 공천에 대한 불안감을 잠재울 수 있다라면은 저는 크게 통합을 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이런 공천이 달라지게 되면은 그로 인해서 저는 당이 달라지는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공천권 내려놓고 소위 당대표의 권한 축소 이런 것은 현실적으로 보면 지금 이재명 의원이 당대표 확률이 가장 높은 상황에서 됐을 때 이재명 대표의 힘을 좀 빼게 하기 위한, 견제하기 위한 그런 장치가 아니냐 이렇게 보는 분들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제가 당대표를 결심하기 전부터 우리 당의 이런 문제들에서 오랫동안 문제의식을 갖고 왔습니다. 제가 최고위원을 대선 기간 동안에 했었는데요. 우리 당의 당원을 보면 중요한 결정은 최고위에서 심의만 하고 결정이라든지 중요한 사람 임명은 당대표가 혼자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막상 최고위원을 어렵게 지도부에 들어갔습니다만 그 권한은 모두 다 당대표에게 집중이 돼 있거든요. 우리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과정을 보면은 이 권력이 독점되어 있는 것을 끊임없이 분산하고 내려놓게 함으로써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실현되게 한 게 우리 민주주의 역사 아니었습니까? 저는 우리 민주당이 이 검경 수사권 조장을 했던 것도 이 검찰 개혁을 했던 것도 결국은 검찰이 갖고 있는 수사권과 기소권이라고 하는 이 막강한 권력을 분산시킴으로써 뭔가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만드는 거 아니었습니까? 저는 우리 당에도 당대표에게 그런 권한이 집중돼 있다라면은 이 권한을 내려놓는 것이 우리 당이 끊임없이 추구하고 걸어왔던 민주주의의 길에 맞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도 우리 지금까지 민주주의를 보면서 대왕적 대통령제 폐해를 극복하자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결국 그것은 대통령의 권한을 내려놓고 쪼개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민주주의 길에 맞다라고 생각하고 오랫동안 제가 고민했던 바입니다. 이재명 의원이 이제 곧 공식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출마를요. 강 의원께서는 이재명 의원이 당대표가 되면 당이 좀 곤란해질 수 있다 말씀하시는데 어떤 이유에서 그렇습니까? 저는 많은 국민들이 우리 당에게 듣고 싶은 얘기는 정말 처절한 반성과 성찰일 것 같습니다. 도대체 왜 졌는지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한번 제대로 그 책임자들에게 듣고 싶어 하지 않겠습니까? 이재명 의원이 대선 후보였습니다. 넉 달이 지났습니다만 왜 대선이 졌다고 생각하는지 한마디 들어보셨습니까? 아직 득서도 안 나왔어요, 민주당이요. 그렇습니다. 후보로 뛰었던 분이 한마디 평가가 없습니다. 지방선거 같은 경우에는 실제 본인이 그 명분 없는 인천 계양을에 출마를 했습니다. 그리고 송영길 전 당대표가 서울시장을 출마를 했고요. 우리 국민 모두가 보기에 저거는 정말 대선 불복이고 대선 시즌2가 되어가지고 지역의 많은 일꾼들이 정말 제대로 된 자기의 능력 발휘 완전 못 해보고 지방선거가 참패가 됐거든요. 이런 거에 대해서 책임 있는 사람이 누군가 자기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과오를 또 덮어버리는 방식으로 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그 이재명의 등장이 누구나가 얘기하는 그런 사법 리스크에 또 다시 우리 당이 혁신해야 될 시간, 또 민생을 제일 챙겨야 될 시간이 이 사법 리스크 공방 속에서 다 덮이게 된다라면 또 그건 국민적으로 저로 불행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의원의 대결 속 이 고래 싸움에 국민 새우등이 터진다. 이런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은 오늘 출마 선언했습니다. 당에서는 불가 입장인데 너른 마음으로 포용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한 입장도 있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참 그 부분이 안타깝습니다. 근데 이제 이미 우상호 비대위원장이 안 된다. 예외 규정을 둘 수 없다라고 해서 다시 한번 또 이렇게 안 된다라고 만류했던 부분인데요. 저는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비대위원장으로 있으면서 우리 당의 혁신을 위해서 많이 제안하신 게 있습니다. 586이 용퇴해야 되고 청년 정당, 약속을 지키는 정당, 대중정당, 그리고 팬덤 정치와 결별하는 민주당이 돼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박지원 위원장의 얘기들을 저희가 다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저는 저희 더불어민주당이 더 뺄셈의 정치가 아니라 덧셈의 정치를 해서 수권 정당으로 가기 위해서는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했던 이런 얘기들을 폭넓게 수용하는 그런 정당으로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여론조사를 보면 아직 변수는 많이 남아 있습니다만 현재는 민주당 지지층도 그렇고 국민들도 그렇고 이재명 의원이
나왔을 때 대표가 될 가능성을 굉장히 높게 보고 계시거든요. 다른 97그룹이라든가 뭐 김민석 의원이라든가 지지율이 그렇게 높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단일화 또는 컷오프 이게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입장이십니까? 저는 제가 이렇게 지금 뭐 그 지역을 다니고 네. 제가 광주에도 가고 전북에도 가고 예. 또 이번 주에는 이제 부산과 대구에도 내려갑니다만 많은 분들을 만나보고 제가 듣는 민심은 이제 민주당 싹 좀 바꿔라 이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네. 이 얘기는 뭐냐면은요, 우리 당을 아끼고 지지하는 많은 분들이 정말 새로운 인물의 등장을 저는 간절히 바란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 간절한 바람에 뭔가 표현으로 97세대가 등장했다고 생각하고 네. 여기에 많은 그 홍영표 의원이나 전해철 의원이나 이인영 의원이 정말 그렇게 새로운 세대들에게 길을 터주는 그런 예. 역할도 하지 않았습니까? 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 간절한 바람이 있다. 그 바람에 97세대가 나왔는데요. 그 97세대가 저는 7월 28일 컷오프 전에는 각자가 가지고 있는 색깔, 가치와 노선이 무엇인지 네. 본인의 비전을 서로 내놓고 경쟁을 하게 될 것 같고요. 그 컷오프 이후에는 이 새로운 인물들이 등장해서 민주당을 혁신과 통합으로 이끌어달라는 예. 그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 단일화는 피할 수 없다라고 네. 생각합니다. 강 의원께서는 지금 윤석열 정부가 독주하고 있기 때문에 확실히 견제를 해야 된다. 내가 대표가 되면 그 역할을 하겠다. 말씀하셨거든요. 네. 어떤 형태의 견제를 생각하고 계셨어요? 저는 지금 우리 경제가 너무 어렵고 네. 이 민생이 복합 경제 위기라고 하면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근데 저는 이럴 때는 지금의 경제 위기를 윤석열 정부의 책임이라고 돌릴 수는 없습니다. 네. 또 윤석열 정부에서도 맨날 전 정권 탓을 하는데 예. 이런 민생의 위기를 문재인 정부가 다 물려준 것처럼 탓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런 국민의 민생, 이 어려운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김대중 대통령이 IMF 위기를 극복할 때 예. 모든 사람을 품고 그 힘을 모아서 국민 전체의 에너지로 그 위기 극복을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야당에게도 손을 내밀어야 되고 예. 제가 당대표가 된다면 제가 먼저 손을 내밀겠습니다. 이 복합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여야정 이 국정협의체를 만들어서 함께 네. 힘을 합치자라고 예. 했으면 좋겠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여러 가지 인사 실패라든지 독선거 오만 너무 가볍게 하는 것 등등으로 예. 지지율이 정말 급전 직하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런 부분에서 윤 대통령께서 빨리 민심을 제대로 파악을 했으면 좋겠고 예. 그리고 그 행안부에 경찰국을 신설하고 법무부에 인사정보관리단을 신설했는데 네. 제가 봐선 이것은 이 법령이 규정한 범위를 넘어서서 예. 시행령으로 저는 하고 있는데 저는 이거는 법 위반 사항이라고 봅니다. 네. 저는 이런 우리 민주주의와 법치를 파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빨리 원상 회복시켜야 된다고 생각하고 예. 이런 것들이 원상 회복되지 않는다라면 제가 당대표가 됐을 때는 이런 장관들에 대한 해임 건의안을 저는 추진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민주당 당원들 그리고 국민 여러분께 강병원 의원이 민주당 당대표가 됐으면 한다라는 지지 말씀 한 말씀 해주십시오. 저는 민주당 앞에 두 가지의 길이 놓여 있는 것 같습니다. 안주할 것이냐, 혁신할 것이냐, 분열할 것이냐, 통합할 것이냐, 무책임하게 또 과오를 반복할 것이냐, 아니면 책임 정치로 이 과오를 극복해낼 것이냐를 중요한 선택의 순간인데요. 저는 이럴 때일수록 정말로 새롭고 참신한 인물들이 등장해서 정말 기초에서부터 다시 우리 민주당의 신뢰를 회복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당대표의 권한을 내려놓고 우리 당의 도덕성 회복을 위해서 모든 걸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당의 주변에 정말 열심히 하고 있는 기초단체장이나 기초의원, 광역의원들, 청년 이런 분들이 우리 당의 새로운 중심 인물로 등장할 수 있도록 충원구조도 만들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새로운 인물에게 우리 당의 미래를 맡겨주십시오. 네, 당대표에 도전한 민주당 강병원 의원과 말씀 나눴습니다. 좋은 결과 있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